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6가지 재테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부자가 있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노후를 위해 재테크를 준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평생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과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6가지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지만 정작 돈을 관리하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님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배우고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하지만 돈의 실수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많다고 노후가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통장 잔고가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받아도 그릇에 구멍이 있다면 물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모두 새어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입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월급쟁이의 가장 큰 함정은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에 현재의 돈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우리의 노동력을 돈으로 바꾼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두 번째 비밀, 수입과 지출의 황금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투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황금 비율입니다. 부자들은 수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기본 생활비 50%, 투자금 30%, 비상금 20%입니다. 이 비율이 바로 돈이 불어나는 황금 비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돈을 벌까요?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입의 전부를 현재를 위해 쓴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첫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3개의 통장으로 나누십시오.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입금 직후 바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금 통장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비상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슬그머니 꺼내 쓰는 실수를 합니다. 진정한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수입의 30%를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투자할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안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밀, 부자들의 투자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고도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들의 투자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 주식을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기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절대로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부자들은 투자할 때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분산, 정기, 장기입니다. 첫째,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투자처라도 모든 돈을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만 투자하지 않으며 부동산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알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둘째, 정기 투자를 고수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투자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함없이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자들의 투자 방식입니다. 셋째, 장기 투자를 합니다. 부자들은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1년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을 갉아먹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투자 방식을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은 지루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투자 성공담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산을 불립니다.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네 번째 비밀, 부채 관리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부채를 자산을 늘리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문제는 어떤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익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부채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소비성 부채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바로 소비성 부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할부 구매, 마이너스 통장. 이것들은 모두 소비성 부채입니다. 이자율이 높고 원금은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리볼빙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 이자율이 2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생산적 부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자금 대출은 생산적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환 능력입니다. 부자들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부채를 관리합니다. 총 부채액은 연 수입의 3배를 넘지 않는다. 월 상환액은 월 수입의 30%를 넘지 않는다. 비상금은 항상 6개월치 이상 유지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부채는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수익이 날 것 같은 투자처가 있더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채는 지지 마십시오. 투자 수익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포인트만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우선 부채를 갚으십시오. 고금리 부채 상환은 확실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보험과 법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방패를 사용합니다. 보험, 법적 장치, 그리고 분산 보관입니다.
첫째,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 보험이나 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부자들은 네 가지 보험에 집중합니다.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소득보장보험, 배상책임보험. 특히 배상책임보험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전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다 전체 자산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산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됐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법적 분쟁의 위험은 커지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방패를 사용합니다. 보험과 법적 장치, 그리고 분산 보관이죠.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벽과 지붕, 그리고 잠금 장치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험은 우리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다만 무작정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은 특히 배상책임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작은 사고 하나가 전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건물 주분이 간단한 화재 사고로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적 장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법인화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을 분리하는 것. 이것은 자산 보호의 기본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 거래처의 부도로 큰 피해를 봤지만 법인 전환 후에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개인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보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하여 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고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자산 보호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너무나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메신저 피싱으로 5천만 원을 잃을 뻔했는데, 평소 자산 분산 원칙을 지켜온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수입원이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월급이라는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자 삶이 완전히 흔들렸죠. 하지만 그는 이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활용해 임대 수익이 나는 소형 상가도 하나 마련했죠.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수입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늘었고, 무엇보다 여러 갈래의 수입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입원 다각화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전문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수입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주부라면 반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콘텐츠 제작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 수입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배당금, 채권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돈이 일하면서 버는 수입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하다 보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부수입 창출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블로그 수익화, 유튜브 채널 운영, 온라인 강의 제작 등 진입 장벽도 낮아졌죠. 물론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월 10만 원의 부수입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든든한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직장인은 취미로 시작한 주말 공방이 이제는 월급만큼의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세금 관리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은퇴 후를 대비한 절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그냥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세금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만난 한 성공한 자영업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년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세금 관리를 시작한 후 완벽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공제 제도의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즌에만 세금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공제 항목을 관리하면 훨씬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이지만 이것을 가족 구성원별로 최적화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친환경 차량 구매나 신용카드 사용 처별 공제율도 다양해져서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관리입니다. 똑같은 1억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죠. 퇴직연금도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IRP나 연금저축 등을 활용하면 현재 세금도 줄이고 노후 자금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연금저축을 통해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동시에 은퇴 자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비 처리, 매입세 공제, 각종 정부 지원금 활용 등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기별로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한 번 내고 나면 되돌려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돈 관리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보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 특히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들. 이것들은 제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며 직접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돈 관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원칙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의 인맥 관리 비밀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부르듯 사람이 사람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맥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지,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만큼은 없어야겠죠.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소중한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